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원순열을 푸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원순열을 풀던 일반적인 방법을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A, B, C라는 세 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자리가 이런 식으로 세 개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3팩토리얼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거냐? 먼저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야? 당연히 사람이 3명이니까 3명 중에 1명이 앉을 수 있죠. 그러면은 요런 경우 이거를 잠시만요. 자, 3명 중 1명이 여기 앉을 수 있다고 해보자. 자, 그 다음 또 요 케이스를 마저 생각해보면은 이제 A를 여기 앉혔으니까 B 아니면 C가 여기 앉을 수 있지. 그지? 그러면은 결국에 A가 여기 앉을 때에 대한 경우의 수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구나. 바보. 여기 B, 그럼 자동으로 여기 C, 또는 여기 C, 자동으로 여기 B, 이런 경우가 있겠고, 또 마찬가지로 이때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A, C, C, A 이런 식으로 앉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요때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보면은, 자, 여러분들의 지루해하는 얼굴이 보이길래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애들을 앉힐 수 있겠죠. 그럼 요 경우의 수가 뭐냐면은 바로 3팩토리얼 3, 2,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왜 3으로 나누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요. 잘 봐. 사실 원순열에서는 어떤 회전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던 거예요. 너를 갖다가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만 이동을 시키면은 그게 바로 너랑 같아지는 거죠. 맞나? 이거 아니네. 네, 너랑 같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너를 갖다가 시계 방향으로 한 칸만 이동을 시키면은 너랑 같아지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너를 시계 방향으로 한 칸 이동시키면은 너랑 똑같고 또 너는 너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럼 결국에 사실은 어떤 한 가지 경우를 우리가 원순열로 표현할 때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즉 사실은 한 가지인데 그거를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했죠. 그럼 우리가 너를 3으로 나눠줘야 진짜 서로 다른 경우의 수들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럼 결국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남게 되는 거고 너네 둘은 이제 진짜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되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사실 원순열이란 거는 회전에서 같다는 거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서로의 관계가 다른 경우의 수들이 원순열에서 진짜 서로 다른 경우의 수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A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내 왼쪽에 C, 내 오른쪽에 B. 너는 내가 A야, 내 왼쪽에 B, 내 오른쪽에 C.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의 관계가 다르다는 게. 그래서 원순열에서는 우리가 이런 경우를 진짜 서로 다른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할 거다라고 조금만 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원순열의 개념을 제가 깊게 설명을 해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원순열을 색다르게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바로 뭐냐면요. 이름하여 한 명 먼저 앉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원순열은요. 3팩을 하고 나누기 3을 해줬지. 이건 뭐냐면요. 너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가능한 너는 순서가 이거야. 자, 가능한 모든 배열이 3팩이었고 여기서 원순열을 고려해서 곱하기 3분의 1을 해줬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는 원순열을 나중에 고려한 풀이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한 명 먼저 앉히기는
원수녀를 고려해준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을 배열해주는 방식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설명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원탁이 있고요. 3명은 안 친다 해볼게. 그럼 자리가 3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먼저 A를 A란 친구를 먼저 앉혀볼 건데,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곳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지.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래서 원수녀를 먼저 고려를 해주자 그랬어요. 그럼 잘 생각해보면은 A가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회전시키면 다 똑같죠. 왜냐면 A가 여기 앉았다 해봐. 그럼 너를 회전시키면 이렇게 되겠고, 너를 또 회전시키면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결국에 A가 요 셋 중에 어떤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A를 그냥 여기다 앉혀보자고요. 오케이? 그럼 잘 봐. 그럼 A를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고정을 시킨다 생각을 해봐. 그럼 A를 앉히는 경우에서는 먼저 한 가지죠. 그럼 우리가 먼저 지금 원수녀를 고려해버린 거야. 그럼 이제 원수녀를 우리가 먼저 고려해버렸으면은 이 다음에 애들을 앉히는 건들에 대해서는 원수녀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그냥 순열처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원수녀를 고려해주고 나서 나머지를 배열할 때는 그냥 순열처럼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A를 여기 앉혔어. 그럼 여기는 뭐야? B 아니면 C 둘 중에 한 명 앉을 수 있고, 여기는 나머지 한 명이 앉을 수 있죠. 그럼 이래도 경우의 수가 2가지라고, 너는 3팩 나누기 3이랑 똑같은 결과로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 어려운 조건, 복잡한 조건이 걸린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 명을 먼저 앉히는 풀이가 더 쉬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줄 거는 원수녀를 고려를 할 때, 원수녀를 먼저 고려를 하고 나서 나머지들을 배열할 때는 그냥 순열처럼 생각을 해주면 된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이번에는 이런 직육면체 모양의 책상에 8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원래 풀던 거라면은 8팩 나누기 회전할 수 있는 경우의 수 2로 나눠주죠. 근데 우리가 너를 한 명을 먼저 앉힌다 생각하면은, 자, A를 먼저 앉히자고 해보자.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8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회전해서 겹치는 것들은 빼주자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 똑같지. 그러니까 하나만 카운팅하고, 또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하나만 카운팅하고,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똑같죠. 그럼 하나만 카운팅하고,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은 이 하나만 카운팅하자고요. 그럼 이때는 아까랑 다르게 이 책상의 모양이 좀 더 역동적이기 때문에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가지가 아니라 4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미 이거는 우리가 원수녀를 고려해 준 거지. 그지?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돼? 자, A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았다 해보자. 그럼 나머지 애들은 그냥 앉으면 돼요. 그래서 너가 바로 정답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너는 8팩 나누기 2랑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너는 8 나누기 2 곱하기 7팩으로 보면 똑같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 예시는요, 정사각형 모양의 요런 의자에 8명을 앉힌 경우예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한 명을 먼저 앉힌다고 했을 때 그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2가지죠. 왜 그러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8개가 되는데, 사실 너랑 너는 똑같고, 너는 아이고,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안. 너랑 똑같고, 너랑 너도 똑같죠. 그럼 결국에 앉을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2가지고, 우린 이건 이미 원수녀를 고려하는 거니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7팩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원수녀를 고려하면서 한 명을 먼저 앉히는 경우의 수가 헷갈린다 그러면은 너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좋아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자리의 수? 그러니까 너로 따지자면은 서로 다른 성질이라는 게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모서리의 왼쪽 오른쪽 이렇게 2개였고, 아까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자리가
짧은 변에 앉는 거, 그리고 긴 변을 기준으로 긴 변 모서리의 오른쪽, 중앙, 왼쪽 이렇게 서로 다른 자리수가 4개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괜찮다. 자, 이해가 좀 이제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가 좀 잘 됐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예시 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 강의를 끝내볼게요. 자, 먼저 이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데요. 쌤, 그러면은 원순열을 푸는 첫 번째 방법이랑 지금 배운 두 번째 방법 중에서 뭘로 푸는 게 더 좋나요? 저는 사실 웬만하면 다 이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요. 왜냐면 조건들이 조금 복잡할수록 두 번째 방법이 유리하거든요. 네, 한번 그러면은 요 문제 푸는 거 한번 같이 볼게요. 5명을 여기다 앉히래요. 자, 한 명을 먼저 앉히자. 그럼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자리들을 보면은 하나, 그리고 모서리의 오른쪽, 모서리의 왼쪽 이렇게 한 명을 먼저 앉힐 때 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죠. 그럼 뭐라고? 이미 원순열 고려한 거야. 그럼 나머지 4명 앉혀. 그러면 24 곱하기 3이니까 정답, 어이구, 정답이 없네. 자, 이게 왜 그런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봐요. 만약에 A가 여기 앉았다고 해볼게요. 아니다. 만약에 A가 여기 앉았다고 해볼게. 그럼 만약에 너랑 너가 언뜻 보면은 모서리 왼쪽이라 서로 같은 성질을 가진 자리겠지만 잘 봐. 우리가 A라 생각해봐. 그러면은 너무나 명확하게도 누군가가 여기 앉았을 때랑 여기 앉았을 때랑 우리가 바라보기에 서로 다른 자리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너란 놈이 좀 껴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리가 그냥 서로가 다 대칭인 이런 구조면은 이때는 너랑 너는 회전시켜서 똑같이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느낌은 오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너랑 너가 회전시켜서 같아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거 알겠죠? 왜냐면은 너가 혼자 별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때는 한 명을 먼저 앉힐 때 이 5개의 자리가 모두 구별되고 그럼 한 명이 먼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개예요. 근데 한 명을 먼저 앉히면은 그 사람이 기준이 되면서 이미 원순열을 우리가 고려한 거야. 그럼 나머지 4명 앉힌 경우의 수 4팩. 그럼 정답은 4번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유별난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런 스타일 문제 풀 때 요 풀이가 굉장히 도움되는데요. 볼게요. 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있는 원탁에 ABCDF가 앉는데 A랑 B는 서로 마주보고 C랑 D는 서로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는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그럼 A를 먼저 앉혀보자. 자, 원탁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먼저 앉히는 경우의 수가 1이었죠. 왜냐면 원탁 같은 경우는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앉든 모두 다 대칭이라고 했어요. 네. 그럼 A를 먼저 앉는 경우의 수, A를 먼저 앉히는 경우의 수 한 가지야. 이미 이거는 원순열 고려가 끝난 거야. 그럼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순열 고려를 안 하고 순열처럼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건데 A랑 B는 서로 마주보게 앉아달래요. 그럼 B가 앉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그 다음 C랑 D는 서로 이웃하게 앉게 해달라는데 그럼 C랑 D는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죠. 그럼 C랑 D가 앉을 수 있는 구역이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요 구역에 앉았을 때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그럼 C랑 D도 대충 요 구역에 앉았어. 그럼 남은 2명이 이제 여기 앉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2팩토리얼 해주면 정답은 8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원순열 한 명 먼저 앉히기 강의 맞춰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 풀면서 쌤 제가 적용을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면 많이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